정종은 1357년 고려 공민왕 6년에 태조 이성계와 신의 왕후 한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광원, 휘는 경입니다. 왕으로 지낸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상왕으로 지낸 세월은 무려 19년입니다. 권력을 동생 방원에게 물려주고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낸 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종 대왕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 후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격구로 몸을 단련하는가 하면 고기와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정종은 태종을 닮아서 무인기질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즐겼으나 이를 말리는 신하들의 간쟁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종은 왕의 자리를 만들어준 동생 방원과 그의 동지들에게 항상 불안한 마음에 정사에 몰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자 격구에 매달린 것도 있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격구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1399년 정종 1년에 왕이 너무 격구를 좋아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병이 있어 수족이 저리고 아프니 때로는 격구로 몸을 움직여서 기운을 통하게 하려고 한다. 이에 직영연사 조박이 기운을 통하게 하는 놀이라면 그만두시라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환관이나 간사한 소인의 무리와는 함께하지 마시길 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종은 계속 격구를 즐겼습니다. 1399년 정종은 종친들을 거느리고 강음현, 현재 황해도 금천에 있는 원중포에서 노루를 사냥했습니다. 그런데 문하부에서 사냥을 중지할 것을 청하자 그 말은 맞는 말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내가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병이 생겼으므로 한번 밖에 나가 놀면서 우울하게 맺힌 기운을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건대 정종이 격구와 사냥을 즐긴 것으로 보아 비교적 건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종에 대한 질병 기록은 정종실록에 약 16회에 걸쳐 나옵니다. 1399년 6월에는 왕이 편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6일 후에는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6일에는 왕이 편치 못했고 5일 후인 21일에는 병이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에는 왕이 바람에 상해 편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가 지난 26일에는 왕의 병이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8일에는 정종의 설사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상왕 태조의 탄신 이래 정종이 장수의 기운을 드리고자 했으나 설사병이 나서 거행하지 못했고 이에 상왕 이성계가 오늘 오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빨리 설사병을 치료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정종의 설사병이 부왕의 탄신을 축하하는 중요한 행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종은 무인 집안의 아들이었고 종친대를 거느리고 노루사냥을 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정종은 평소에 격구도 즐겼습니다. 그럼 왜 정종실록에는 1399년 10월까지 왕이 편치 못했다는 기록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1399년 병석에 있던 태조가 남편을 잃은 딸 경순공주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되라고 경순공주의 머리를 직접 깎아주며 이슬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를 지켜보는 정종도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1400년 정종 2년의 기록에는 정종이 병이 있어 평주 온천으로 목욕하고자 거동한 기록이 있는데 질병의 내용은 알 수 없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 치료를 이유로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2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승리를 거두고 남재라는 신하가 궁궐들에서 지금 곧 정한공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을 늦출 수 없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정종에게 무언의 압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방원의 신복인 하륜 등이 직접 정종에게 세자 책봉을 청했습니다. 정몽주의 난, 정도전의 난, 이방간의 난 등 3대 난을 진압한 공이 있으니
이방원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상의 협박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정종은 경들의 말이 심히 옳다 하는 한마디로 수락했습니다. 아니, 수락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정종의 선위는 임박해 있었습니다. 동생 방원이 세자로 책봉된 이후 급속하게 권력이 이방원 쪽으로 쏠리는 것을 정종도 모를 리 없었고 1년 이상 참았던 모멸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을 핑계로 온천욕을 택했을 것입니다. 정종이 이방원에게 선위한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53세가 되는 1409년 태종 9년에 상왕인 정종의 병이 위독하자 태종이 참죄와 교죄를 제외한 죄인을 용서해 정종의 쾌유를 기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해 4월 30일에는 정종의 병이 낫지 않아 인보 즉 왕의 도장을 화장사에 시주하려 했으나 태종이 이를 저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정종이 57세가 되는 때에는 피병을 위해 고향현 정토사로 떠난 기록이 보입니다. 정종실록에는 정종이 나이 63세에 병든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질병이나 병명을 기록해 놓지 않아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 추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이 발생한 기간이 9일 동안이라는 점과 손이 동기를 중풍으로 빙자한 것으로 볼 때 필경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종은 무욕의 처세술로 왕위를 동생 방원에게 물려주고 형제들 사이에 피비린내 났던 격변의 와중에도 천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1412년 태종 12년에 정종의 정비인 정안왕후 김씨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외롭게 살다가 7년 후 사망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포기한 채 구걸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비굴하게 살았던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종은 사후에 왕이 받아야 할 형식적인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면 3년 국상을 치러야 했는데 정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년상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하루를 한 달로 대체하는 역월제를 적용하는데 정종은 역월제를 시행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3개월이 되면 소상을 치르는데 정종은 13일 만에 소상을 치른 것입니다. 또한 국상 때 왕은 고기 반찬이 없는 소선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죽은 지 이틀 후에 상왕 태종이 세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의 안색이 수척한 것이 나를 상심케 한다. 고기 반찬을 들지 않았다면 그 역시 불효다. 불효라는 말에 세종은 국상을 치른 지 15일째부터 고기 반찬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기를 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자, 즉 태종과 세종의 그릇된 행동에 불과합니다. 보름난짓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아 수척해졌기 때문에 고기 반찬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또 25개월 만에 치르는 대상도 25일 만에 끝내고 상복을 벗었습니다. 정종에 대한 태종 이방원의 속마음은 정종실록을 편찬하지 않은 데서도 드러납니다. 태조가 1408년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이듬해 태조실록 편찬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419년 세종 2년에 정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물론 태종도 실록 편찬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실록은 태종 사후에야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422년 세종 4년에 태종이 사망했기 때문에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변계량과 윤준이 정종의 실록 편찬을 건의한 이유는 태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종실록을 편찬하려면 정종 재위기간에 대해 기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에게는 시호도 내리지 않아서 정종실록이 아니라 한 등급 낮은 공정왕실록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잠시 거쳐 지나가는 왕으로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431년 세종 13년에 정종의 딸들에 대한 봉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대왕은 비록 대를 이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륜이 일찍이 기생한 왕이라 말했고 박은도
그 자손의 관직은 공령과 경령과 같게 할 수 없으니 등급을 제수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나 또한 그 딸들의 봉작은 지난 이간의 딸들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정종을 기생한 왕이라고 호칭한 하륜의 한마디에 정종의 모든 평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종은 태조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위와 어떻든 정식 즉위식을 치르고 2년 2개월 동안 왕위를 이어갔는데 태종이나 그의 아들 세종의 행동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자 당시의 예의법도를 따진다면 불효자식 같은 처사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은 세상을 떠난 후 묘호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묘호는 왕이 죽은 후 종묘에 신의를 모실 때 올리는 칭호입니다. 정종의 묘호를 정하지 않은 것은 세종이나 태종을 따르는 공신들이 정종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종의 묘호는 1681년 숙종 7년에 정해졌고 정종 사후 26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이 이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종을 존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모든 왕에게 공과 과가 있겠으나 태종과 세종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사대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